이혼해라, 태준아.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아들을 보라. 강미령은 시댁 서재 밖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3년 내 쌍둥이 딸을 낳았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용지물 취급받던 그녀에게 마침내 선고가 내려진 순간이었죠.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남편 윤태준의 담담한 대답이 미령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세안그룹 장남의 아내에서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여자가 된 미령.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7년 후 자신이 글로벌 CEO가 되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강미령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윤태준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죠. 미령은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방을 나섰어요. 세안그룹 본가의 거대한 복도를 걸으며 미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이곳은 여전히 집이 아닌 감옥 같았어요. 특히 내 쌍둥이 딸을 낳은 후부터는 더욱 그랬죠. 미령아, 일찍 일어났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미령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이들은 잘 자고 있지? 네, 아직 깊이 잠들어 있어요. 시어머니는 미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참, 딸만 넷이라니. 우리 집안대를 어떻게 이어간다는 거야. 미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태준이도 답답해할 거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며 지나가자 미령은 벽에서 등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매일 아침이 이런 식이었죠. 주방으로 향하는 길에 미령은 거실벽에 걸린 세안그룹 역대 회장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남자들이었어요. 윤 회장의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현재의 윤 회장까지. 사진 아래에는 세안 가문 3대, 아들로 이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엄마, 미령이 돌아보니 막내딸 하나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난 건 이 아이뿐이었죠. 하나야, 왜 벌써 일어났어? 더 자야지. 엄마가 없어서 깼어. 엄마, 오늘도 슬픈 얼굴이야? 미령은 가슴이 찡해져서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하나가 있어서 행복해. 그럼 웃어봐, 엄마. 미령은 억지로라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딸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 세안그룹 본사에서는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그룹의 미래는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원칙이야.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딸만 낳을 건가? 이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윤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미령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야? 차라리. 윤 회장이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죠. 오후 2시 미령은 네 딸들과 함께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둘째 둘이가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 우리 가족이야. 둘이가 그린 그림에는 미령과 네 딸만 있었어요. 윤태준의 모습은 없었죠. 아빠는 어디 있어? 둘이야? 아빠는 항상 바빠서 집에 없잖아. 미령의 마음이 아팠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 시간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윤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준아, 내일 골프 치러 가자. 정 회장님이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군. 네, 아버지. 참, 태주야. 윤 회장이 딸 윤태주를 바라봤어요. 네, 아버지. 너는 언제 시집 갈 거냐? 36이면 늦었잖아. 아버지, 저는 회사 일이 더 중요해요. 회사 일도 좋지만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는 게 본분이지. 미령은 조용히 수저를 놓고 네 딸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듯 밥을 먹고 있었죠. 밤 11시, 미령은 화장실에서 몰래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미령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빠, 나 정말 힘들어. 딸아, 그깟 재벌집이 뭐가 대단하다고. 내 능력과 내 아이들이 훨씬 값진 거야. 미령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아빠.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미령아, 너무 참지만 말고 정말 안 되겠으면 집으로 와. 알겠지? 전화를 끊고 미령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미령은 또다시 조용히 일어나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어요. 윤 회장이 윤태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그날 오후 미령은 네 딸들을 낮잠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윤태준은 회사에 나가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죠. 그런데 윤 회장의 서재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앉아라. 미령은 별 생각 없이 책장 넘기는 소리를 멈췄어요.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겠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미령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무슨 말씀이신지. 미령이 말이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들은 커녕 딸만 넷이잖아. 미령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책을 놓고 귀를 기울였죠. 아버지, 미령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그게 노력이야? 우리 집안대를 누가 이어갈 건데? 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정 회장님 둘째 딸 말이야. 아직 결혼 안 했잖아. 28이고 명문대 나왔고 집안도 좋고. 미령은 숨이 막혔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아버지, 그게 무슨. 이혼해라, 태준아. 윤 회장의 말이 미령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서재 안두 사람은 듣지 못했죠. 아버지, 뭐가 그리 놀라워? 남자가 재혼하는 거 흔한 일이잖아. 더군다나 대를 이어야 하는 상황이면 더욱 그렇고. 하지만 미령이가 뭐야?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됐어? 딸만 낳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주눅만 들고. 미령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아버지, 그래도 미령이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 아들 못 낳는 아내가 무슨 소용이야? 정 회장님도 우리 제안을 좋게 생각하고 계셔. 제안이요? 정미소 양과 태준이 너 정식으로 맞선 보라고 하셨어.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야. 미령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미 다른 여자와 맞선까지 얘기가 됐다는 거였죠. 아버지, 저는 뭐, 아직도 미련이 있어? 태준아, 너는 세안그룹의 후계자야.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가문을 생각해야 해. 윤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령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령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자신을 버린다는 걸 인정한 거였거든요. 그래, 그래야지.
내일 정 회장님께 연락해서 정식으로 진행하자. 네, 아버지. 그리고 미령이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냐?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뭔 시간이 필요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미령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가 침실로 향했죠. 침실 문을 닫고 나서야 미령은 억눌렀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왜 나한테 이럴까? 미령은 화장대 거울을 바라봤어요. 빨갛게 부은 눈에 야윈 얼굴.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녁 7시 윤태준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왔죠. 미령아, 어디 있어? 미령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아, 여기 있었구나. 오늘 뭔가 조용하네. 윤태준이 미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령은 그 손길이 역겨웠지만 참았죠. 애들은 놀이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 나도 가서 봐야겠다. 윤태준이 놀이방으로 향하자 미령은 다시 눈물이 났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밤 10시 내 딸들을 재우고 나서 미령은 윤태준과 마주 앉았어요. 태준 씨, 응? 오늘 아버님과 무슨 얘기하셨어요? 윤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별거 아니야. 회사 일이고. 정말요? 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태준은 미령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죠. 미령아, 넌 왜 그래? 요즘 예민한 것 같은데. 예민하다고요? 제가 왜 예민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아들 못 낳았다고, 집안에 도움 안 된다고, 그래서 이혼하자는 얘기 들었어요. 윤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령아, 그건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태준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미령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요? 미령이 소리쳤어요. 그제야 윤태준이 미령을 바라봤죠.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이 어떤지.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럼 나와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들은 계속 봐줄게. 봐준다고요? 우리를 버리면서 봐준다는 게 뭐예요? 미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윤태준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죠. 조용히 해, 아이들께. 아이들이 문제예요? 지금 미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윤태준을 바라봤죠. 알겠어요. 이혼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이들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거고요.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련 한 점 없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미령은 내 딸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다신 이런 일 없도록. 다음 날 아침 미령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미령은 내 딸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강미령의 아버지는 딸과 손녀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미령아, 고생 많았다. 아빠. 미령은 아버지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내 딸들도 할아버지를 보자 달려들었죠. 할아버지, 우리 공주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강미령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 인물이었어요. 비록 새한그룹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집만 되어서.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녀들이야. 여기가 너희 집이야. 강미령의 아버지가 미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령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미국에 가는 게 어떨까? 미국이요? 내가 예전부터 미국 쪽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벤처 투자도 하고 있고, 너도 대학 때 경영학 전공했잖아. 미령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미국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아빠가 왜 그런 걸 준비하셨어요? 언젠가는 사업을 더 크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 그날 밤 미령은 내 딸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야, 엄마? 첫째 하늘이가 물었어요. 우리 미국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미국? 정말? 둘째 둘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영어 할 줄 아는데. 셋째 셋이도 신이 났어요. 엄마, 거기서 우리 계속 살 거야? 막내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엄마랑 너희들이랑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한 달 후, 미령은 내 딸들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강미령의 아버지가 실리콘밸리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줬죠.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뭘 내 딸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미령아, 정말 자신 있어? 네, 해보겠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미국에 도착한 첫날, 미령은 내 딸들을 국제학교에 등록시켰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적응했죠.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했어. 하늘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가 최고야. 미령은 아이들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밝아진 걸 느꼈어요. 아무도 아들이 아니라서 아쉽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미령은 아버지가 투자한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였죠. 미스터 강, 당신 딸이 정말 뛰어나군요. 미국인 동업자 존슨이 미령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미령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애였어요. 미령은 회사에서 마케팅과 사업 개발을 담당했어요. 한국에서 대기업 며느리로 지내며 쌓았던 스트레스가 일로 승화되는 것 같았죠. 미스 강, 이 아이디어 정말 훌륭해요. 감사해요.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1년이 지나자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미령의 아이디어로 개발한 교육 앱이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엄마, 우리 학교에서 엄마가 만든 앱 쓰고 있어. 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어때? 재미있어? 엄마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재미있지. 내 딸들도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는 수학에서, 둘이는 예술에서, 셋이는 과학에서, 하나는 언어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죠. 미령, 아이들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이 미령에게 말했어요. 네 아이 모두 각각 다른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요. 미령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에서는 아들이 아니라서라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딸들의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3년이 지나자 미령이 운영하는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되었어요. 투자자들이 줄을 섰죠. 미스 강, 우리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투자하실 건가요? 500만 달러요. 미령은 깜짝 놀랐어요. 한국 돈으로 6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5년 차가 되자 미령의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사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죠. 엄마, 신문에 엄마 나왔어. 세시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정말? 미령이 신문을 보니 자신의 사진과 함께 한국계 여성 CEO,
실리콘밸리를 휩쓸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미령은 한국 언론의 전화를 받았어요. 강미령 대표님, 한국 언론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언론이요? 네, 세안그룹 전 며느리에서 글로벌 CEO가 된 성공담을 다루고 싶습니다. 미령은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은 이제 그녀에게 과거였거든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벌가에서 버림받은 며느리, 글로벌 CEO로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죠. 그 무렵 네 딸들은 각각 명문 대학교에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엄마, 우리 모두 MIT에서 연락 왔어. 하버드에서도, 스탠포드도. 딸들이 너도 나도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딸들 정말 자랑스러워. 미령은 내 딸을 꼭 안아줬어요. 한국에서 아들이 아니라서 아쉽다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날 밤 미령은 내 딸들과 함께 앉아서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엄마가 대단한 거야. 우리는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해. 딸들의 말에 미령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7년 전 세안그룹에서 나올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미령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세안그룹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올 거라는 것을 말이죠. 미령이 미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한국의 세안그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윤 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그룹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해요. 윤태준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윤 회장은 최근 들어 자꾸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었죠. 괜찮다, 괜찮아. 회사 일이 더 급해. 아버지,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윤 회장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윤 회장이 회의 도중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죠. 회장님, 빨리 구급차를. 응급실로 실려간 윤 회장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동안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윤태준은 절망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상황에서 그룹을 혼자 이끌어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윤태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이 연달아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중국 법인 적자가 심각합니다. 동남아 진출 프로젝트도 무산됐고요. 신규 사업부도 손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보고를 들으며 윤태준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떻게 된 거야?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변명은 그만하고 대책을 세워. 윤태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편 윤태준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오빠가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거든요. 오빠, 이번 사태는 정말 심각해. 윤태주가 윤태준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무슨 소리야? 주주들이 웅성거리고 있어. 경영진 교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윤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 오빠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윤태준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오빠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왜 그래?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미령 씨 회사에서 우리 그룹 인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뭐라고? 윤태준은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버린 전 아내가 자신의 회사를 사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확실해? 네, 공식 문서도 왔습니다. 윤태주는 문서를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분명 강미령의 이름이 CEO로 적혀 있었죠. 이게 정말 미령이가 운영하는 회사야? 네,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50억 달러입니다. 윤태주는 현기증이 났어요. 한국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회사를 미령이 운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소식은 곧 윤 회장에게도 전해졌어요. 전현이 뭐라고? 병상에서도 윤 회장은 격분했어요. 우리 그룹을 사들이겠다고? 네, 아버지. 정식 제안서가 왔습니다. 말도 안 돼. 딸만 낳은 년이 어떻게. 윤 회장이 흥분하자 간병인이 말렸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혈압 올라갑니다. 한편 세안그룹 친척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미령이가 정말 그렇게 성공했다고? 세상에, 우리가 내쫓은 며느리가. 그러게 말이야. 그때 너무 심하게 했나? 친척들은 후회와 당황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윤태주만은 달랐어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이번 기회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야? 미령 언니가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윤태주는 동생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너 뭔 생각이야? 생각해봐. 지금 우리 그룹 상황이 어때? 미령 언니 회사가 우리를 인수하면 최소한 파산은 면할 수 있잖아. 하지만 더군다나 미령 언니 딸들, 우리 조카들 아니야? 혈육인데. 윤태주의 말에 윤태주는 흔들렸어요. 실제로 회사 상황이 너무 나빴거든요. 며칠 후 윤태주는 미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미령아, 나야, 태준이. 미령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7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미령아, 우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업적인 얘기라면 담당자를 통해서 하세요. 미령아, 제발. 한 번만. 미령은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아이들도 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령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늦었어요, 태준 씨. 미령아, 저와 제 딸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미령아, 나도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윤태주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업 얘기라면 정식 절차를 통해서 하세요. 저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미령이 전화를 끊자 윤태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윤태주가 들어왔어요. 오빠 어떻게 됐어? 거절당했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미령 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 윤태주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거였거든요. 오빠, 그럼 이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회사를 살릴 방법을.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있어. 하지만 오빠가 용기를 내야 해. 윤태주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하지만 윤태주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한편 미령은 내 딸들에게 한국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정말 아빠가 전화했어? 하늘이가 물었어요. 응,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상관없어. 엄마가 결정하는 게 맞아. 둘이가 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그 회사 사실 거야? 셋이가 궁금해했어요.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감정은 배제하고 엄마 최고야. 막내 하나가 엄마를 안아줬어요. 미령은 딸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결판을 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미령의 회사와 세안그룹 간의 인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미령은 최고의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을 대동하고 한국에 돌아왔죠. 엄마, 정말 한국에 가야 해?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중요한 일이야. 너희들은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 있어. 엄마 혼자 가는 거야? 둘이도 불안해했어요.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미령은 내 딸들을 안심시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강미령 대표님, 세안그룹 인수 관련해서 한 말씀. 전 남편과 재결합 계획이 있으신가요? 딸들은 언제 한국에 오나요? 미령은 침묵을 지키며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연일 언론의 관심은 계속됐죠. 재벌가에서 버림받은 며느리, 복수를 위해 돌아오다. 글로벌 CEO 강미령, 세안그룹 경영권 인수 추진. 천재 사자매의 어머니, 한국 재벌가의 도전장. 협상 첫날, 미령은 세안그룹 본사에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7년 전 쫓겨나듯 떠났던 그 건물이었죠. 미령 씨, 오랜만이네요. 윤태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입니다. 미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못 오셔서 죄송합니다. 건강히. 알고 있어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미령은 감정적인 대화를 차단했어요. 협상은 치열했어요. 미령 측에서는 세안그룹의 모든 부채와 경영 현황을 철저히 분석했죠. 현재 세안그룹의 부채 비율이 3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령의 회계사가 보고했어요. 그리고 주요 사업부 대부분이 적자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수가 가능할까요? 미령이 윤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령아. 아니, 강 대표님.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죠. 미령의 말에 윤태준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세안그룹 내부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세안그룹 숨겨진 비자금 계좌 발견. 윤태준 대표 회계 조작 의혹. 세안그룹 계열사 부당 거래 의혹. 연일 터져나오는 스캔들에 세안그룹 주가는 폭락했어요. 그리고 그 여파는 미령의 회사에도 미쳤죠. 미스 강, 큰일입니다. 미령의 비서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우리 회사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루 만에 20% 떨어졌습니다. 미령은 당황했어요. 세안그룹과의 연관성 때문에 자신의 회사까지 타격을 받은 거였거든요. 한국 언론에서 우리가 세안그룹과 결탁해서 주가 조작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미령은 기사를 확인했어요.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지만 이미 시장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미국에 있는 내 딸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 거였어요. 엄마. 하늘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왜 그래, 하늘아?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미령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우리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둘이도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괜찮아. 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해결할게. 미령은 딸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미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희 회사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안그룹과의 협상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언론의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강 대표님, 그럼 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건가요? 혹시 복수 목적이 아닌가요?
딸들을 이용해서 동정 여론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기자들의 질문은 점점 악의적이 되어 갔어요. 그날 밤 미령은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 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걸까? 미령은 무릎을 꿇고 독백했어요. 차라리 조용히 미국에서 살았으면 됐는데. 바로 그때 하나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엄마, 하나야. 엄마 울었어? 눈이 빨개. 미령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 거짓말 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 하늘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맞지? 둘이와 셋이도 함께 나타났어요. 엄마, 우리는 괜찮아. 그런 애들 말 신경 쓰지 않아. 우리에게는 엄마가 최고의 엄마야. 내 딸들의 말에 미령은 다시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을 이런 상황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막내 하나가 화면에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끝까지 같이 할 거야. 엄마는 우리의 영웅이야. 그래, 우리는 엄마 편이야. 엄마가 하는 일이 옳은 거라고 믿어.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자. 내 딸들의 격려에 미령은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고마워, 내 딸들. 엄마가 꼭 이 일을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령은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누가 뒤에서 자신을 망가뜨리려 하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미령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정보 유출의 진짜 배우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미령은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과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미령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적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흘 후 사립탐정이 미령에게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강 대표님,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미령은 긴장하며 탐정을 바라봤어요. 정보 유출의 배우는 윤태주 씨입니다. 윤태주요? 미령은 깜짝 놀랐어요. 윤태주는 윤태준의 여동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윤태주 씨는 지난 3년 동안 체계적으로 오빠인 윤태준 씨를 실권에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세안그룹의 연이은 사업 실패들. 사실 대부분이 윤태주 씨의 계획적인 방해 공작이었어요. 미령은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 법인 실패도 윤태주 씨가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흘린 거였고 동남아 진출 무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윤태주가 일부러 자기 오빠를.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인수 제안을 하시자 이걸 기회로 삼아서 아예 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미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윤태주 씨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대표님의 회사까지 스캔들에 휘말리게 해서 인수를 무산시키고 그 사이에 자신이 그룹을 장악하는 거였어요. 증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기 통화 녹음과 이메일 내역이 있어요. 탐정이 USB를 건네줬어요. 미령은 그걸 받아들고 바로 확인해 봤죠. 녹음 파일에서는 윤태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기회에 오빠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 미령이까지 끌어들여서 둘 다 망가뜨리는 거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 오히려 완벽한 기회야. 오빠는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미령이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무리했다고 하면 돼. 미령은 손이 떨렸어요. 윤태주가 이렇게까지 계산적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녹음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언론에 흘릴 자료는 준비됐어?
네, 세안그룹 비자금 계좌 정보와 회계 조작 의혹 자료입니다. 좋아. 그리고 미령이 회사 주가 조작설도 함께 터뜨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의혹만 생기면 돼. 미령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과 딸들이 고통받은 이유가 윤태주의 권력욕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메일 내역도 충격적이었어요. 윤태주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내통하고 있었죠. 기사 잘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큰 특종을 드릴게요. 미령이 딸들 학교 생활도 어려워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미령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윤태주가 자신의 딸들까지 표적으로 삼았다는 게 용서가 안 됐거든요. 바로 그때 윤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령아,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워.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미령은 잠시 고민했지만 윤태준을 만나기로 했어요.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1시간 후, 미령은 윤태준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령아, 정말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도 만나줘서. 윤태준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미령아, 나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윤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태주가 이상해. 미령은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요즘 태주가 자꾸 이상한 제안을 해. 회사 경영권을 나한테서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요?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니까 내가 물러나고 자기가 대신 경영하겠다는 거야. 미령은 윤태주의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령아, 내 회사 관련 스캔들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나도 어디서 그런 정보가 나온 건지 모르겠어. 미령은 윤태준이 진심으로 모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태준 씨, 제가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요. 증거? 미령이 USB를 꺼내 보였어요. 윤태주 씨가 모든 일의 배우예요. 뭐라고? 윤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령은 녹음 파일 일부를 들려줬어요. 윤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정말 태주 목소리야? 네, 그리고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윤태주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한 거였어? 윤태주 씨는 처음부터 세안그룹을 차지할 계획이었어요. 당신을 이용해서 말이죠. 윤태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미령아, 나 정말 바보였구나. 동생을 믿었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미령은 윤태준을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윤태준은 무고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미령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미 계획이 있어요. 미령의 눈에 결의가 보였어요. 윤태주 씨가 게임을 시작했으니 저도 끝까지 가볼 거예요. 무슨 뜻이야? 이제 나와 내 딸들이 직접 끝을 낼 거예요. 미령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태준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든지 물어봐. 정말로 우리 딸들을 사랑했었나요? 윤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딸들의 아빠로서만 기억해 주세요. 그날 밤 미령은 내 딸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 해결됐어.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둘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우리도? 세시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이번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당당하게 맞서 볼 거야. 막내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준비됐어. 나쁜 사람들 혼내주자. 미령은 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가 왔거든요. 미령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내 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죠. 엄마, 인천공항에 도착한 내 딸들이 미령에게 달려들었어요. 7년 만에 딸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우와, 여기가 한국이야? 막내 하나가 신기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엄마가 태어난 곳이구나. 셋이도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시작하는 거야? 하늘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응, 우리 모두 함께. 미령은 딸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공항에는 또다시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강미령 대표님, 내 딸과 함께 돌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아이들도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세안그룹 인수는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미령은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 가족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미령의 당당한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틀 후 세안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윤 회장의 건강 악화로 경영권 승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윤태주가 단상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윤태주입니다. 현재 세안그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현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때문입니다. 윤태주는 윤태준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어요. 따라서 저는 새로운 경영진으로서 그룹을 이끌어갈 의사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미령과 내 딸들이 당당하게 들어선 거였죠. 잠깐만요. 미령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강미령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아무도 미령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당신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윤태주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미령이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내 딸들도 당당하게 엄마 뒤를 따랐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강미령입니다. 세안그룹 전 며느리이자 현재 글로벌 기업 CEO입니다. 미령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분명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윤태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세안그룹이 현재 위기에 처한 이유는 경영진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뭐라고?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룹을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령이 USB를 꺼내 보였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윤태주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기회에 오빠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 회의장이 충격에 빠졌어요. 윤태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윤태주가 소리쳤지만 증거는 계속 재생됐어요. 중국 법인 실패도 윤태주 씨가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넘긴 것이고 동남아 사업 무산도 윤태주 씨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미령의 설명에 주주들은 경악했어요. 그리고 제 회사에 대한 스캔들도 윤태주 씨가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린 겁니다. 이메일 내역까지 공개되자 윤태주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이건 음모야. 음모라고요? 미령이 윤태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음모인가요? 스크린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미령이 딸들 학교 생활도 어려워지게 만들어주세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윤태주가 아이들까지 표적으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윤태주 씨,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미령이 차갑게 물었어요. 윤태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룹을 위해서 한 일이야. 그룹을 위해서요? 자신의 조카들까지 괴롭히면서요? 미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바로 그때 윤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아버지, 윤태준이 깜짝 놀라며 달려갔어요. 회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주주들도 놀랐어요. 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직접 들어야겠어서 왔다. 아버지. 윤태주가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태주야, 정말 내가 한 일이냐? 아버지, 저는. 대답해. 윤 회장의 호통에 윤태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령아. 윤 회장이 미령을 불렀어요. 네, 회장님.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들을, 손녀들을 몰라봤어. 윤 회장이 내 딸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윤 회장이 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령아, 나를 용서해다오. 회장님, 내가 아들만 고집하느라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쳤구나.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자,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미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세안그룹 경영권을 인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딸들과 모든 여성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미령이 내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찬성합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압도적인 찬성으로 미령의 세안그룹 경영권 인수가 결정됐어요. 윤태주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죠. 회의가 끝난 후 윤태준이 미령에게 다가왔어요. 미령아, 정말 고마워. 뭐려? 태주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걸 이제야 알겠어. 윤태준이 내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애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하늘이가 윤태준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미령은 딸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자란 딸들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미령이 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8장 결말 변화된 세계. 경영권 인수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세안그룹 본사 로비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됐어요. 벽에는 미령 앤드 내 딸이 함께 찍은 대형 화보가 걸려 있었죠. 와, 엄마랑 우리 사진이 여기 있어. 막내 하나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정말 멋있다. 둘이도 감탄했어요. 화보 아래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세안그룹,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가 이 회사 주인이야? 세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미령은 딸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실에서 미령은 첫 번째 전체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세안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미령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미령의 능력을 충분히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들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딸들이요? 한 임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하늘이는 수학적 분석을, 둘이는 창조적 기획을, 셋이는 기술 개발을, 하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어린데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기회를 주는 거죠. 미령의 말에 임원들은 감탄했어요. 한 달 후, 네 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늘이는 회사의 재무 분석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했고, 둘이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창조했어요. 셋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하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국어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죠. 세상에 이 아이들이 정말 천재가 많네요. 부사장이 미령에게 보고했어요. 아이들 덕분에 회사 효율성이 30%나 향상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네요. 미령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성별은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6개월 후 세안그룹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여성 임원 비율이 50%까지 올라갔고 젊은 인재들이 대거 영입됐죠. 엄마, 오늘 신문 봤어? 하늘이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데? 세안그룹 혁신적 경영으로 매출 신기록 달성이래. 미령은 신문을 받아 읽어봤어요. 정말로 전년 대비 매출이 50%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죠. 우리가 해낸 거야. 둘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그날 저녁 미령은 네 딸들과 함께 옥상 정원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힘들지 않았어? 세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엄마는 우리 영웅이야. 하나가 엄마를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영웅이야. 서로 도와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미령이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하늘이가 물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미령의 눈에 희망이 빛났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너희의 미래를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1년 후 세안그룹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여성 CEO와 네 딸이 함께 이끄는 혁신적인 경영 방식이 많은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거였죠. 강미령 대표님, 해외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특히 포브스에서 올해의 여성 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요? 영광이네요. 미령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회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업들도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고, 아들이 아니어도 기업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었죠. 어느 날 윤 회장이 미령을 찾아왔어요.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죠. 미령아, 고맙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그룹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줘서. 윤 회장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닫게 해줘서. 회장님, 미령아, 너와 손녀들 덕분에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 윤 회장이 내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내 딸들도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해 연말, 미령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여성 리더십 발전 공로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장에는 네 딸들이 함께 참석했죠.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령이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 네 딸들과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의 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 모든 여성들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미령의 말에 청중들은 감동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미령은 네 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엄마가 최고야. 딸들이 너도 나도 엄마를 칭찬했어요. 고마워, 내 딸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미령이 딸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엄마처럼? 하나가 물었어요. 아니야, 너희들만의 방식으로. 미령은 딸들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너희들은 엄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야. 마지막 장면, 미령은 네 딸들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들의 뒤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죠.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야. 미령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미령과 네 딸들을 대한민국 여성 리더십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됐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어요. 세안그룹은 이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의 모범이 되었고, 미령과 네 딸들은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리더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